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힘,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사람들 더 많이 일하고 공장 더 많이 지으면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명적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요. 경제 성장의 그 숨겨진 엔진, 바로 성장 회계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노동자를 더 투입하고 기계를 더 사들이는 것만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경제 성장이라는 게 그냥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장은요, 아주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바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입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왼쪽의 양적 성장은 말 그대로 투입하는 양을 늘리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기계.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질적 성장은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걸 만들어내는, 즉, 더 똑똑하게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성장, 말로만 들으니까 아직은 좀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이 모든 걸 아주 그냥 명쾌하게 보여주는 그래프가 하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 그래프 하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경제성장의 지도라고 불리는 생산함수 그래프인데요.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로축은 투입되는 노동력, 세로축은 그 결과물인 총생산, 그러니까 GDP예요. 얼마나 투입해서 얼마나 만들어냈는지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 민준, 교수님, 그래프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노동자를 투입할 때 생산량이 확 늘어나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무작정 사람만 많이 투입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와, 민준 학생, 정확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냈네요.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노동자 한 명이 만드는 효과가 크지만 나중에는 여러 명을 더 투입해도 생산량은 아주 조금밖에 안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기존의 기술 수준 안에서 이 곡선을 따라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투입량을 늘리는 양적 성장의 모습이고 또 동시에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이겁니다. A에서 C로의 이동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곡선 자체가 위로 그냥 점프를 해버렸죠? 이건 똑같은 수의 노동자가 일하는데도 생산량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기술 발전이나 혁신 같은 질적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를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진짜 힘인 거죠. 방금 우리가 본 이 질적 성장, 그러니까 경제를 점프시키는 이 마법 같은 요소를요, 경제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문 용어로 부릅니다. 자, 이제 성장의 진짜 비밀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총요소 생산성, 영어 약자로는 TFP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체 경제 성장률에서 눈에 보이는 노동 투입 증가분, 그리고 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남은 그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나머지 안에 기술 혁신, 효율적인 경영, 더 나은 사회 제도 같은 모든 질적인 요소가 꽉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장의 숨겨진 비밀 소스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문구처럼 TFP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기계가 몇 대인지를 재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창의성과 혁신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똑똑하게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양적 성장, 질적 성장, 그리고 TFP라는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를 손에 넣습니다. 그럼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경제성장 이야기, 바로 아시아의 기적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볼까요? 교수님, 그럼 당연히 한강의 기적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 덕분 아니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로 성장했으니까 당연히 질적 성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서현 학생.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과연 서현 학생의 생각처럼 한강의 기적은 똑똑하게 일한 질적 성장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었을까요? 자,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표가 바로 그 정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경제 성장을 자본, 노동,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운 TFP, 즉 총요소 생산성의 기여분으로 착착 분해한 자료거든요. 이 표가 아시아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갖고 있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줄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1966년부터 90년까지 한국의 고도성장기 성장률 중에서 무려 84%가 자본과 노동이라는 양적 투입 증가에서 나왔습니다. 기술혁신을 뜻하는 총요소 생산성의 기여분은 고작 16%에 불과했던 거죠.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입니다. 같은 기간에 연평균 8.7%라는 정말 경이로운 성장을 했는데요. 총 요소 생산성의 기여도는 고작 0.2%였습니다. 0.2%요? 거의 모든 성장을 자본과 노동을 그야말로 쏟아 부어서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첨단 기술 발전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밤낮으로 일하고 공장을 지어서 성장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뜻밖의 결과죠? 이 분석은 아시아의 기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술 혁신의 결과라기보다는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아니라 땀, 퍼스피레이션의 결과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막대한 자원을 동원한 힘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분석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의 성공 방식이 과연 미래에도 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의 핵심 정리입니다. 성장은 양적, 질적 두 가지 원천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을 더 투입하고 공장을 더 짓는 이 땀의 성장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결국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는 총요소 생산성, 즉 영감에서 나오는 질적 성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부는 혁신과 교육,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지금, 우리 경제의 총요소 생산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단 하나의 혁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일 겁니다. 감사합니다.